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 평범한 주부이자 상담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계신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편안하게 공감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성생활이 꼭 필요할까? 갱년기가 오면 성욕이 사라지는 게 정상 아닌가? 이제는 부부로서의 역할만 남은 것 아닐까? 이 영상은 자극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진짜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갱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 참아야 하는 시기. 하지만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볼 때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기에서 성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린 분들과 방식을 바꾸어 이어간 분들의 삶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갱년기란 무엇인가? 갱년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여성은 폐경을 중심으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불면, 우울감, 짜증, 무기력, 자신감 저하, 외로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매력이 없어졌다. 이제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다. 이 나이에 성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몸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갱년기에 오히려 성생활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욕이 줄었으니 성생활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생활을 끊었기 때문에 성욕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교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첫째,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성적 접촉과 친밀한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울감과 불안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선택받는 존재다. 이 감각은 갱년기 우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셋째, 부부 관계를 지켜줍니다. 갱년기 이후 이혼 상담의 상당수는 외도보다 정서적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출발점이 성적 친밀감의 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소통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의 성생활은 젊을 때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안 되니까 아예 안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삽입이나 횟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포옹, 함께 잠자리에 눕는 것, 서로의 몸 상태를 배려하며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갱년기 성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성생활은 속도는 느려지고 깊이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갱년기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오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요구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요. 말 꺼내는 순간 이상한 사람 될까봐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랜 부부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안 합니다. 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 부부는 결국 외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갱년기 성생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첫 단계는 다시 하자가 아닙니다. 첫 단계는 괜찮아? 라는 질문입니다. 몸은 어떤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은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전에 사람으로 존중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몸을 더 닫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의 지금 상태가 기준입니다. 여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마세요. 불편하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질건조, 통증, 성욕 저하는 의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역시 혼자서 버티지 마셔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더 침묵하고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상대에게 솔직해질수록 오히려 부담은 줄어듭니다. 갱년기는 성생활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성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연결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기에 가능한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